마광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한숨을 내쉬었다. 공증 서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박정수가 그토록 원하던 재산 포기 각서를 그녀는 아무 미련 없이 써냈다. 회장님의 사랑이 탐났던 것도 아니고 돈이 목적이었던 건 더더욱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가슴 한켠이 이렇게 서늘한 걸까? 박정수의 눈빛 속에 비친 의심과 경계심은 단순히 자산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의 잔해가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듯했다. 한동석은 그 서약서를 본 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광숙의 손을 꼭 잡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걸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왜 내 여자를 시험하게 두는 거야, 내가. 광숙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평화를 위한 통행증이라면 받아야죠. 그 시각 한동석은 여전히 마광숙과 박정수 사이의 갈등으로 속을 끓이고 있었다. 박정수는 공증을 요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미안함도 없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석은 그 말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어머니, 제 인생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박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넌 몰라, 사랑하는 자식 하나 잃고 나면 남은 아이들에게 뭐라도 남겨줘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어떤 건지. 동석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제야 박정수의 상처와 두려움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았다. 한편 독고탁은 여전히 신라주조와 술도가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모종의 부동산 투자를 앞세워 독수리 술도가의 핵심 토지에 손을 대려 했고 이를 눈치챈 장미애는 단호하게 대처했다. 독고탁 경고했지? 다시 술도가 건드리면 이혼 서류 접수할 거라고. 탁은 코웃음을 쳤지만 장미애의 눈빛은 단단했다. 넌 아직도 내가 미련 남은 줄 아는구나. 아니야, 난 이제 지킬 게 생겼어. 강수도, 세리도, 술도가도 다 내 거야. 너한텐 아무것도 없어. 그 말에 독고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예전 같으면 윽박질렀겠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식구들이 모인 아침 식사 자리. 마광숙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박정수가 건넨 공증서류 사본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오천수에게 내밀었다. 이거 봄이랑 결의를 위한 약속이에요. 저 동석 회장님 재산에는 눈길도 주지 않을 거예요. 오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마광숙의 태도에 다른 가족들도 놀라움과 동시에 존경을 보냈다. 특히 문미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마광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단순 형님이 아니라 정말 어른이세요. 형님의 진심이 느껴져요. 그 말에 마광숙은 울컥했고 그 자리에 있던 오광수와 지옥분도 눈시울을 붉혔다. 가족이란 피만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은 함께 체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정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요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다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그 속에는 어릴 적 한동석과 이미 고인이 된 딸의 사진이 있었다. 박정수는 그 사진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서야, 엄마가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오래전 찍힌 사진 속 익숙한 얼굴이 다시 보였다. 젊은 시절의 마광숙과 함께 찍힌 그녀가 기억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얼굴. 박정수는 다시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사람 어디서 봤더라. 그 말과 함께 박정수의 표정에 다시 불안한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빠져나온 조각들이 이제 퍼즐처럼 맞춰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완성은 과연 어떤 진실을 드러내게 될까? 다음 회, 박정수가 마광숙의 과거에 대해 말 못할 진실을 떠올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술도가의 평온이 흔들리게 된다. 동시에 보미와 강수의 감정선도 점점 더 깊어지는데 그들은 과연 가족의 이름 아래 서로의 감정을 덮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광숙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 호프집 한켠 밤 공기에 서리가 내리듯 잔잔한 침묵이 둘 사이를 감싸고 있었다. 보미는 맥주잔을 양손으로 감싸쥔 채 조심스레 물었다. 강수는 살짝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말해도 될까 고민 많이 했거든. 강수는 잔을 들어 조심스레 한 모금 삼켰다. 이어지는 말은 낮고 단호했다. 장미애 씨가 내 친모야.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멘붕이었어.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들도 나한텐 진짜 부모였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진 기분이었어. 보미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말로 다 하지 못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감정들. 강수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거기에는 오랜 시간의 외로움과 혼란이 배어 있었다. 그런 비밀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보미의 목소리는 다정하고도 조심스러웠다. 사실 나도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 보고픔을 간직한 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강수 오빠 얘기에 더 공감됐나 봐. 나한텐 말해줘서 고마운 일이야.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의 눈을 보며 처음으로 같은 선 위에 서 있음을 느꼈다. 어떤 이름도 필요 없고 어떤 형식도 없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강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독고세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세리씨, 우리 조만간 제대로 얘기 좀 하죠. 그 문자를 받은 세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룰 수만은 없어. 만나서 용서를 빌고 대화해야 해. 독고세리는 강수를 미워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처음 본 순간부터 어딘가 친근하고 왠지 모르게 의지되었던 존재였다. 나중에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이 감정의 정체가 이름 붙이기 어려운 호감이 아니라 애틋한 가족애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반가웠던 것이다. 며칠 뒤 강수와 세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세리는 강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이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난 오빠가 내 진짜 오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은근히 자주 했었어.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했는데. 강수는 놀란 듯 웃었다. 그걸 지금 말해? 어차피 늦게 알게 된 거니까. 근데 오빠는 어땠어? 난 처음에 우리 친남매라는 얘기 듣고 충격이 아니라 오히려 기뻤어. 강수는 잠시 뜸을 들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실 너한테 마음이 갔던 건 맞는데 이상하게 가족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자주 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세리는 웃었다. 그 미소엔 안도감과 따스함이 가득했다. 그럼 앞으로는 진짜 남매처럼 살아보자. 우리. 그래, 진짜 동생. 잘 부탁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진짜 남매처럼 서로를 챙기고 가족 앞에서도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오천수와 마광숙 역시 두 사람의 관계 회복에 마음 깊이 안도했다. 한편 오흥수와 지옥분의 관계도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다. 유튜브 채널이 점점 인기를 끌며 이슈가 되었고 구독자 수가 20만을 넘긴 어느 날 흥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옥분씨, 오늘은 내가 저녁 살게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요. 지옥분은 고개를 갸웃하며 따라 나섰다. 그런데 그가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과거 그가 처음 무대에 섰던 작은 극장이었다. 무대엔 조명이 하나 켜져 있었고 조명 아래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여기서 내 첫 데뷔 공연이 있었어요. 이제 이 무대는 더 이상 안 오를 거지만 오늘은 특별히 옥분 씨랑 같이 이 무대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옥분은 말없이 그 옆에 앉았다. 왜 나랑 이렇게까지 같이 하려고 해요? 그 질문에 오흥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엔 미안해서였어요. 내가 무대에서만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마음을 너무 쉽게 놓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옥분 씨가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졌어요. 지옥분은 한참 말이 없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생활인이 된 것 같네요. 오흥수 씨. 나랑 같이 사는 인생 진짜 무대처럼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술도가 가족들도 하나둘 눈치채기 시작했다. 특히 문미수는 가장 먼저 알아채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게 진짜 러브스토리지. 자자, 우리 술도가 커플 2호 탄생이에요. 저도 곧 동서가 생기겠네요. 환영의 동서.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고 흥수와 지옥분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운 듯 웃었다.